네, 고 웨스트 시간이죠. 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오늘은 애플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무려 11거래일 주가가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2주 넘게 계속 오르기만 한 건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애플의 주가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1.9% 네. 상승한 178달러 96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고점 182달러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모습이죠. 네. 이번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통해서 애플의 주가는 저점으로부터 17%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4천억 달러 이상이 늘어서 다시 3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1일간 늘어난 시총을 제가 4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돈으로 한 480조 원 정도거든요. 예. 참고로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총이 42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예,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잦아들고 또 뭐 전쟁 이슈도 누그러지면서 네네. 뭐 주가 반등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장기간 연속 상승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같은 움직임 지금 애플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준비해온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연초 이후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14일을 기점으로 세 종목 모두 나이키처럼 아주 큰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증시 전방에 아주 빅테크주 특히나 훈풍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10일 거래일 연속 이게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 1위 기업, 몸집도 큰 기업이 이렇게 연이어 강세를 이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2003년 이후 애플의 거래 이렇게 연속 상승이 처음이다.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는데 찾아보니까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2003년 5월 13일 4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그다음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총 5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017년인데 상승률은 크지 않았고요. 만약 오늘도 상승을 한다면 역대 최장 기록 타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2003년은 아이폰도 나오기 전입니다. 아이팟이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시대 들어 최장기 상승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애플의 주가가 장기간 상승한 이유 뭐라고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견고하려면 결국은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런데 네. 애플은 쌍방으로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애플의 실적입니다. 기대가 계속 커지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올 초부터 시작이 된 이제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애플은 다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애플 실적이 8.6%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 평균 실적 증가율 전망치 그러니까 4.6%보다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1월에 전체 중에 69%가 애플의 이익 전망을 상향했고 2월에는 77% 그리고 3월에는 무려 100%가 이전 추정치보다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0% 월가의 모든 증권사들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애플의 실적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뭐 근데 최근 애플이 출시한 중저가 아이폰 SE의 감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뉴스 같은데 이건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였죠. 애플이 네. 올 2분기에 아이폰 SE 3세대 생산량 20%가량 감산할 것이다. 그래서 네. 감산 규모가 한 200만에서 300만 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아이폰 SE가 애플의 주력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또 6월의 생산 변화가 주가에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이 발표되는 가을에 더 오르기 때문이고요. 그보다 좀 시장에 더 주목한 것이 있어요. 앵커께서는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 보셨을까요? 네, 지난해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그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시상을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코다의 청각장애 배우가 상을 받을 때 호명을 하는데 또 수화까지 같이 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그 영화 자체도 되게 감동적이라고 그쵸. 제가 들었는데요. 이 나무조연상 수상자를 호명하기 전에 수화로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말들을 좀 전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나무조연상에 이어서 각색상 그리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애플 TV 영화인 코다가 3관왕을 차지한 것인데요. 이 OTT 오리지널 영화가 오스카를 차지한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주목을 했는데
이를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아닌 애플이 차지한 것이죠. 사실 넷플릭스의 파워 도구도 상당히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변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스트리밍 업계가 거북이가 토끼를 제쳤다 이런 네. 평도 내놓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향후 애플의 핵심 엔진으로 애플 TV 플러스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삼국지 전쟁에서 사실 애플은 후발 주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격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애플은 그래도 결국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아이폰 구독 서비스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애플 뮤직에 이어서 아이폰을 매월 일정액을 내고서 대여해서 쓰는 구독 서비스, 가칭 이제 애플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에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 애플은 영국 핀테크 신용조회 스타트업 크레딧 푸도스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들의 신용 평가와 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 이 서비스 선보이게 될 것이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 웨스트의 조영 기자였습니다.